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5개 분기 만에 매출 7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 한파를 맞았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흑자로 바뀌며 실적 회복 신호탄을 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배달앱 요기요가 누구나 전국에서 배달비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배달 지역과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이번엔 가공식품 업체들이 조미김과 초콜릿 관련 제품 가격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전 거래일에 이제 뉴욕 현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를 한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라는 데에서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시장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뉴욕 3대 지수가 좀 파란불을 띄웠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폭이 이렇게 큰 적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좀 묻어졌고요. 3대 지수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금리 때문입니다. 연준 내 인사가 물가에 대한 지표 부분을 지적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원래 근데 매파적인 인사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매물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좀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적이 좋은데 왜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고 있느냐. 자, 제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K 증시에서는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 끌어오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한마디 뭐였죠? HBM 테스트하고 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수급이 들어왔고 지급은 선 반영된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까지 홀딩하면서 분할익절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악재에 의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뭐 올라오면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볼 때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섹터가 강한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섹터가 강한지. 가령 1분기는 반도체 바이오가 이끌어왔죠. 지수가 하락할 때도 바이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HLB 그룹주, ADC 섹터, 알테오젠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잘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너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유가 관련주 강하고요. 반도체 기준으로 필옵틱스라든지 YC킴과 같은 유리기판 테마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시선을 좀 돌려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먼저 보시면 제가 아까 중요한 라인을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라인입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1.42%, 1.4. 자,
21선을 이탈했습니다.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장대 음봉을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S&P 500도 5,200선 무너지고 다우도 38,596, 다우는 거의 지금 뭐 61선까지 갔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단하기 힘들고요. 제가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유지하고 있는데 장중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보는 게 확실하겠죠.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 저항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하락폭 좀 키우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그러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하락한다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국제유가 관련주, 구리 관련주에서 이구산업 대창도 오르고요. 또 최근에 전선 좋잖아요. 전력설비 관련주도 좋고 시장은 하락합니다만 상승하는 섹터는 존재합니다. 그 상승하는 섹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전력설비,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피록틱스, Y시캠과 같은 유리기판 이런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의 고가권을 공략하면 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 건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고용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지키고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좀 치솟으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는데요. 사실 유가라든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예측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유가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우선 중동이 지금 전쟁도 있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돌파했다. 모멘텀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름에 95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4월 3일 방송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돌려보시면 제가 유가 관련주 아마 말했던 날이 4월 3일이나 4월 4일 두 개 중 하나인데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한번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송 돌려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유가를 예측할 수는 없죠. 유가를 제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1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예측하고 종가 매매 관점에서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냐?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때 이미 전고 라인을 한번 돌파했어요. 우리가 전문가들 방송으로 보면 막 전고점 돌파했다, 매물대 소화했다, 뭐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모나 박스 기준으로 볼 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그란 부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상한가 치고 나서 이 3월 4일이죠. 죄송합니다. 4월 4일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죠. 자, 그러면 앞에서 고가권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다시 본전 구간까지 왔습니다. 얼마 만에? 3달 만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고가권에 물려있다가 3달 만에 본전에 왔어요. 그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굉장히 많이 흔들잖아요. 지금 보면 자, 박수 좀 치우고 윗꼬리 한번 달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본전 가격까지 갔다가 내가 다시 주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본전 가격이 오면 그냥 팔아. 이 꼴 물량을 넘겨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매물대 소화했다는 뜻이고 전고점 돌파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상한가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짧게 치고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규 전략 세워드리면 역시나 5장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1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리면 15,000원입니다. 15,000원까지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실 거면 데이잖아요. 손절 라인은 잡고 대응하셔야겠죠. 손절 라인은 1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윙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17,970원이 전고 라인이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4,000원까지 주가가 한번 떨어질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4,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단기 목표가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더 보자면요. 중앙에너비스가 있습니다. 자, 유가 관련주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요. 원자재 관련주들 뭐 구리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워낙 좀 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장주가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보면 흥구석유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리튬 관련주 말씀드릴 때도 리튬포스라든지 하이드로리튬, 미래나노텍이 있었는데 기존에 미래나노텍이 대장이었는데 리튬포스한테 대장을 뺏겼잖아요. 지위를 줬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 지금 매집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앙에너비스나 뭐 한국석유 들어가는 것보다는 흥구석유 2가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 2가지 전략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방송에서 유가 관련해서 종가 매매 혹은 시초가 매매 전략들 데이 트레이딩 기법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 흐름대로 이어진 모습 오늘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혹은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 뒤로 좀 숨고르기를 이어갔는데 게임주들 사실 좀 그동안 오랜 기간 쉬어갔잖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위메이드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이트그로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트크로우 관련된 이슈인데 3월 일매출이 40억 정도 된다 하네요. 그래서 동접자가 상승하면서 그런 모멘텀이 차트에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르5가 최초 공개되면서 앞으로 호평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 모멘텀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기술적인 부분 다뤄봐야 되니까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단기 투자 전문가잖아요. 이것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볼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세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바가 이전과 대비해서 많이 터졌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다 이거죠.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면 나이트크로우 때문이에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요? 나이트크로우 흥행 성공했다 해서 물량이 다 들어온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려면 그 이상의 이슈가 있어야 돼요. 나이트크로우가 대박 흥행을 쳤다. 근데 이건 이미 나왔으니까 이 이슈가 아니라 신작 미르5가 흥행을 쳤다. 이런 이슈가 나와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료적으로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에 장대음봉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때는 수장이 교체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전고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입니다. 3월 21일에 고가권에서 누가 시초가 갭 띄운 다음에 물량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던졌을까요? 우리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3월 21일이죠. 거래대금 1,500억 터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가 갭 4% 띄운 다음에 1,500억 물량을 던졌을까요? 고가권에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빠질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고 윗꼬리 달리면서 지금 장기 평선 저항받고 있죠.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확대해드리면 지금 윗꼬리가 여기 달리면서 이 21선 가격 라인이 63,000원인데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 전략을 잡아봤을 때 지금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63,000원 돌파는 양봉이 나올 때. 근데 이게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재료적으로 뭔가 하나 붙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정영서 전문가가 63,000원 돌파하면 들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재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르5에 관련된 재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르5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63,00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메이드가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려면 추세적인 라인들 뿐만이 아니라 캔들과 이 거래량 그리고 미르5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반도체 섹터 안에서 최근 떠오르는 테마죠. 유리기판 짚어볼 텐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미 50%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온 건데요. 유리기판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유리기판 테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애플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꿈의 기판을 실현할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상용화 전쟁이 기업마다 벌어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AMD도 한국의 소부장 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추진 중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개별주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 YC캠이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인증 평가했다. 그래서 연내에 공급하겠다. 그럼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연내에 공급하니까 그것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옵틱스인데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우리가 볼 때 급등주 따라가는 거 좋아요. 급등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보면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오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이 일단 좋은지 좋지 않은지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가 강한데 그 안에서 HBM, 온디바이스, 칩렛, CXL, 그다음에 유리기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고 2파잖아요. 그럼 재료가 몇 파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내에서 강한 섹터가 형성되었다는 거 제가 아까 온디바이스 AI, CX의 칩렛 말씀드렸죠. 보통 그 반도체 안에서 분화되는 테마는 3파, 그러니까 S급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파 구간이니까 3파 재료고 2파 눌림 구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보면 지금 1파 이후에 눌림은 나왔으니까 제일 좋은 구간이 2구간이었는데 2구간을 패스해주고 그 다음 구간은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인데 중요한 건 2파 이후에 어디까지 눌리냐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3만 원 눌렸다가 갑자기 4만 원으로 칠 수도 있어요. 제주반도체처럼. 근데 과거에 위메이드나 그 네오셈 같은 종목처럼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21선은 2만 원인데 34,800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단기 이평선 이거를 좀 기준으로 잡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 이평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27,500원, 25,000원, 22,500원 그리고 5%씩 3번 분할 매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27,500원, 25,000원, 22,500원 분할 매수 잡고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 보통은 이제 S급 재료로 좀 분류가 되고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유리기판에서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저희가 빠르게 엊그제 공략을 해서 50% 수익률을 낸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YC캠입니다. 엊그제 수요일에 공략을 해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틀 만에 50%를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차트적인 매력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YC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대회에서 입상할 때 썼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투자 대회가 뭐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전 투자 대회, 모의 투자 대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때 썼던 기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일정 매매 기법이랑 스캘핑 보통 사면은 10초 만에 파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거 제 주력 기법이고 그 다음에 썼던 기법이 일파 이후에 눌림 기법. 근데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그런 패턴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는데 이때 상한가를 쳤죠. 3월 27일에 상한가를 쳤고 800억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돼요. 상한가 때. 들어오고 나서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윗골이 길게 달린 그 유성형 캔들이라고 아세요? 혹시? 보시면 뭐 이런 캔들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 이걸 우리가 유성형 캔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캔들이 상한가 이후에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오면 이런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 이런 거를 보통 유성형 캔들이라 하는데 이런 캔들이 상한가 이후에 나오면 물량을 누군가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기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팽이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나왔다.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뭐 이런 캔들이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데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이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그래서 제가 4월 3일에 추천드렸는데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때는 많이 안 올라서 가져왔는데 이때 많이 올라서 아쉽다라는 말씀 방송상으로도 드렸고 다만 지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가도 앞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한 차트이기 때문에 2파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난 방송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 기준으로 51% 수익이라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고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1파 이후에 눌림이고 2파인데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건전한 조정이 이어질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3파까지 들고 계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4만 원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하신 정영수 전문가님 어떤 단기 투자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모멘텀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까 유가도 많이 오르는 거 보셨고요. 지금 구리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외국인 기관 대량 순매수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뭐 일정 매매 기법이라든지 1파 이후 눌림 기법 말씀드렸는데 이 기법은 적산병 기법입니다. 적산병 기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적산병이 나왔을 때 다음날 양봉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종가나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고요. 지금은 적산병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측하고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적산병이 나올 것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죠. 우선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해지 개념으로 원자재 관련 테마가 오르는 거 여러분들 학습효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산병 기법을 적용해서 방송 공략주로 들고 오게 된 거고 지금 보시면 팽이형 캔들 나왔죠. 고가권 찍은 다음에 지금 주가 눌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 매매를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쁩니다. 차트가. 다만 데이 트레이딩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시면 5일선 지금 지지했고 앞에 매집봉도 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이런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 들어가세요. 이런 캔들이 유지된다는 건 꼭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후상으로 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누군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은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캔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종가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6,500원 잡고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구산업 짚어봤고요. 수급과 차트 재료적인 측면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정영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연준의 매파 발언, 미증시 1.4% 하락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연은 총재 매파적인 발언으로 일제히 뉴욕 증시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은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금리와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한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병민 전문가님 인사부터 들어보고 또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가 조금은 꺾이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꺾이는 우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는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갭 상승을 했던 부분을 이제 그 전날 수요일 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갭 상승 부분을 메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좀 상승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목요일 날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새벽 3시까지만 해도 플러스 0.5%, 0.7% 보이다가 갑자기 미국 연준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이제 연준의 매파 발언이다, 중동 이슈다 이렇게 이유는 갖다 붙였지만 실제 하락 요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느끼는 하락분은 미국 증시가 이제 마이너스 1.4% 하락을 느끼지만 우리 양봉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 하락 지수는 한 2%에 넘게 가깝게 하락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대 음봉이란 거꾸로 얘기해서 추가 하락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장은 이를 반영해서 오늘 하락 출발하였고 장중에 좀 마감하다가 좀 만회하다가 지금 역시 미국 증시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4%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관이 코스피에서 3,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린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HBM이라든가 유리기판, 그다음에 전력 수요 관련주들이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면 아침에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뜻밖의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섹터에 집중하고 흐름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국내 주식에서는 우리가 반도체와 실시간으로 섹터들 대응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원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 유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오르는 게 유가 관련주잖아요. 흥구석유가 이번 주 상한가를 간 이후로 오늘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접근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제 흥구석유는 이제 소개시키기 전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8시에 배트맨 방송에서 특집 1타 강의 전 종목 3가지를 했습니다. 하나가 흥구석유, 두 번째가 중앙에너비스, 세 번째가 한국석유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소개시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방송 4주간에 제가 1타 강의한 전 종목이 10%에서 70% 올랐으니 잘 보세요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강의한 이후 수요일 날 바로 전부 다 장중에 시초가 대비 다음날 시초가 대비 6%씩 다 올랐고 오늘은 더 급등을 보이면서 중앙에너비스 잠깐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내려왔는데 오늘 상한가를 치고 지금 26.5%를 올리고 있고 흥구석유 또 한국석유까지 제가 추천한 종목이 다 올랐고 흥구석유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드는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감사하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흥구석유를 샀는데 엄청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걸 보고 흥구석유를 오늘 시그널주로 해야겠구나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또 뭐 있죠? 한국석유 세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 세 종목의 특징은 오늘같이 지수가 하락할 때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올 때, 오늘같이 금요일처럼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를 때 이럴 때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 중앙에너비스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우리가 시그널주로 가져왔고 이거는 사실 많이 급등해서 여기서 뭐 지금 매수 와서 들고 가시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다만 주말에 뉴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좀 더 부각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흥구석유는 급등할 때 제1종목으로 오른 종목이고 과거에는 중앙에너비스였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대장주가 중앙에너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흥구석유 하나만 보지 마시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는 자 오늘 3시 이후에 또 6시까지 중동 정세가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 단순히 뭐 세 종목 이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관점에서 골라온 시그널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과도하게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과도하게 종목, 과도하게 유리판 뭐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5주간에 화요일날 방송에서 올렸던 수십 종목 중에 여러분은 10%에서 30%가 1거래일 기준 4일 이내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주의 관점에서 즉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인데 코스모폴리타니즘 이게 뭐냐면 우리 중심만 보지 말고 세계를 보라. 중동도 보고 우크라이나도 보고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일본을 보면 이 섹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한 강의를 제가 내일 수익을 말하다는 강의에서 오후 시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흥구석유 또 이어질 또 대창 또 흥하해온 이렇게 세계주의 관점에서 세 종목을 골라왔고요. 다음 이어서 한 종목을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죠? 네, 한 종목을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대창인데 대창은 아까 조금 전에 정운석 전문가님이 이제 이구산업 소개한 종목과 동일한 섹터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섹터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계주의 관점에서 보랬는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면 판매되는 종목이 뭐 있죠? 반도체, 차량, 그렇죠? 핸드폰 이게 주요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주로 쓰이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과 남미에 있는 그 구리 공장들이 그 원재료인 구리가 부족해서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하락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가치, 우리가 세계는 시장 가치보다 더 올라가는 저 수요 견인 그 경제가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 견인 경제를 예측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가 우리 이구산업, 대창, 또 어제 올랐던 대원전선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이구산업은 많이 올랐고 불안정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이지만 대창은 굳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뭐 일부 담아도 한 5% 정도 담아도 괜찮은 종목이고 여러분 이제 선물을 제가 어제 밤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선물에 구리 선물도 4점 몇 달러로 오르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자산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톤당 구리가 9,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10,000달러 올라간다는 게 현 세계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창과 이구산업 이건 잘 보셔야 되고 대창 정도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조금 매수하시면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약간의 리스크는 감소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대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가 관련주들과 구리 관련주들 흐름을 짚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뤄볼 시그널 종목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짚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 오늘 전반적으로 다룰 종목들이 또 공통점이 있다면 작년에 한 차례씩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흥하해운 짚어볼 텐데 작년부터 해서 한 번씩 좀 해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줬습니다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랜 기간 쉬어갔다가 또 이번 주에 해운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흥하해운도 한번 전략 세워주실까요? 흥하해운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던 분들한테 시그널을 드렸는데 흥하해운, 뭐 그 석유주 이런 거 다 시그널 다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흥하해운 역시 이 세계주의 관점에서 포스트폴리타니즘 관점에서 봐야 될 섹터 중에 가장 대장주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주말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흥구소기와 더불어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흥하해운입니다. 자, 왜 흥하해운을 관심 가지냐면 원래 이제
이란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소말리아 앞에 있는 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수에즈운을 돌아가고 있는데 관련된 게 해상 운임 지수인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에즈 운하의 해상 운임 지수와 흥하해운이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흥하해운은 주로 거래 지역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홍콩이라든가 이렇게 한국이라 이런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탄력성이 좋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H&M 같은 실제 수혜주보다는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이 여러분들 정세가 불안하다 하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고 다행히 오늘 마이너스 2.3% 하락하고 있어서 만약에 종가 부분에서도 역시 거래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자, 세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대창, 흥구석유, 그다음에 대창, 흥하해운 세 종목을 제가 시그널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단순히 그냥 시그널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세계 증시의 관점에서 봐야 될 세 종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거래하실 수 있으면 거래하시고 아니면 뭐 저랑 같이 동참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기술적 관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 세계의 정세를 보고 섹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증명으로 제가 지난 4, 5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뉴로모픽주라든가 HL 그룹주 또 뭐 있죠? KBT 또 지난주에 한 그 석유 관련주 모든 섹터가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한 3일 전에서 한 5일 전에 제가 강의를 했던 종목인 이유가 바로 이 섹터를 보고 세계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섹터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데 그 이전에 제가 내일 수익을 말하다 방송에서 섹터별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줄 테니까 그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목 시그널로 드린 흥구석유, 대창, 흥하해운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되 장중에는 여러분들 매매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빨라야 3시 10분 이후, 뭐 늦으면 3시 15분, 더 늦으면 종가에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좀 이따가 제가 공략주로 한 종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흥구석유와 대창, 흥하해운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가와 구리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병민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종목씩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로 만나볼 이 종목이 실리콘2인데요. 제시를 해주실 때마다 30%씩 올랐던 전적이 있습니다. 실리콘2부터 한번 리뷰로 짚어볼까요? 네, 실리콘2 K뷰티의 대표주자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공략주로 드린 시점이 어디입니까? 2월 1일이죠. 자, 모든 방송사가 모든 전문가분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저는 K뷰티를 얘기했고 선도주. 지금 누가 봐도 선도주는 실리콘2인 거 다 알겠죠? 2월 2일 날 제가 요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때 추천을 드렸죠.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추천드리고 좀 눌렸죠.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드린 추천주들은 금요일 날 장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상승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눌림을 짧게는 뭐 하루 이틀,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 상한가를 한번 먹었죠. 상한가 한번 해서 30%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가 눌림 기간이 한 일주일 이상 됐지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방에 공략주로 이때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설명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공략주 실리콘투 다시 한번 갑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방송사에서 KBT를 얘기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실리콘투를 가져오면서 KBT주를 한 7종목을 쫙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실리콘투와 잉글루드랩이 상승을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시작했고 자, 올 최근까지 KBT가 전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 또 뭐 있죠? 글로벌 텍스트 프리, 본느, 클리오, 잉글루드랩 말할 수 없는 종목들이 제가 모든 방송사에 앞서서 무대기로 설명을 드렸고 최소한 10%에서 35%까지 급등했는데 실리콘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천 후 장중 고점 35%까지 재상승했으니까 두 번 이익을 난 종목이죠.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인데 여러분에게 두 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만의 혜택이자 특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인터플렉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는 생소한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반도체주 종목하고 이름 비슷해요. 예? 그래갖고 이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는 인터플렉스입니다. 반도체주가 아니고요. 얘는 FPCB주인데 FPCB가 뭐냐면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성이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회로 기판인데 이게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섹터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사람의 신경 같아서 다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끊기는 겁니다. 제가 좀 방송하다 이게 인이어가 잠깐 끊겼었는데 그거 같은 게 바로 FPCB입니다. 그래서 FPCB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인터플렉스를 잠깐 보시면 실적이 작년에 216억 흑자인데 금년에 매출도 급성장 예상되고 실적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 예상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뭘 추천하겠습니까? 제가 당장 내일 올라간다고 추천한 게 아니라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게 이 시점인데 여기 양봉일 때 추천했는데 3일 눌렸죠. 자, 근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12% 급등하면서 VI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락되면 불가피하게 하락했지만 이 정도 오르면 매도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또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직 갖고 왔으니까 갖고 왔고 또 추천을 다 올랐죠. 자, 여러분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어떻습니까? 실리콘투 2번 상승했죠. 말씀 안 드린 또 히든 종목으로 종목은 공개 안 했지만 제주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인터플렉스 있었고 뭐 시그널로 드린 TC 스틸은 뭐 40% 상승했고 삼천장제약도 시그널 종목으로 뭐 50% 이상 상승했는데 이렇게 히든 종목 공략주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가지 종목씩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공략했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가량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종목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FPCB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는 계속 FPCB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FPCB가 네, 공략주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갤럭시 S24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많이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숨은 수혜지가 FPCB에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거나 탑재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 같은 조직 FPCB다. 자, 인터플렉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인터플렉스가 좋고요. 이 시노펙스는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차트 어떻습니까? 와, 급등을 13,720원까지 3월 14일 2주밖에 안 됐죠. 그때 급등을 했고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인터플렉스와 FPCB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섹터에 속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다른 바이오 쪽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1조 3천억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 측정기에 대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더 있고 또 FPCB 쪽에도 지금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PCB에 관련된 시노펙스가 좀 지금 아마 종가쯤에 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단기주가 아니라 금요일장에 맞는 안정적인 주가 아닐까. 지금 위치가 지금 60일선에 약간 내려와 있지만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 좀 밀려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자, 시노펙스 잘 보세요. 시노펙스는 오늘의 공략주니까
잘 보시고 두 가지 이슈가 있다. FPCB 이슈도 있고 또 바이오 장비 측정 장비 이슈 두 가지도 있고 금년의 실적이 한 20-30%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전망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면 지난번에 물리셨던 분의 위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하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오늘의 공략주 시노팩스 알아봤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좀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늘 뭐 외국인의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양시장 1,000억 내외인데 기관들의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오늘 장 뭐 끌어올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주말에 이슈에 있을 수 있는 이슈 있잖아요. 중동 정세라든가 또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BDI 해상 운임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섹터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 또 매도 전략을 참고하시기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노팩스를 공략주로 가져왔지만 사실 매수할 종목은 이런 하락장에도 엄청 많습니다. 자, 엄청 많은데 제가 오늘 안정적인 종목으로 시노팩스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크게 폭락할 이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우리 제가 잠깐 다른 종목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우리 뭐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차트가 우리 주가 지수를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5일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주가 하락할까 더 올라갈까? 이것의 키는 누가 지고 있죠? 자, 외국인이 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시그널 정보를 가져오면서 이 종목은 무거운 주식이지만 매수해서 좋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제 1번 시그널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때 이후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후까지 오늘은 매수가 적습니다. 오늘은 1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이탈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선거일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선거 전후를 주목하자. 적어도 선거 전날까지 폭락시키는 일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안정적으로 거래하실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 선거 전후라든가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미국의 경기, 중국의 경기 부양, 중동의 정세, 그다음에 원가로는 뭐 있죠? WTI 그 석유 가격, 브렌트유, 구리 가격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현재 제가 제가 잠깐 언급드리면 자 북해산 브렌트유가 9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석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유가 관련주 잘 보셔야 되고 구리가 지금 톤당 9,000달러에 도달했으니까 더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고 요 두 가지 섹터를 더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S24도 또 다른 섹터가 될 수 있다.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음 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라든지 해상 운임 지수 또 유가들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선거까지 해서 전후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지속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유가 관련주와 위메이드 그룹주, 유리기판 관련주를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섹터 길목 지키기 전략을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이구 산업을,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시노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